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뭐라고요? 새벽 3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박정심 할머니를 깨운 건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쿵쿵쿵.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벽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머니, 할머니.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 아파트 경비원 김진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가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 무슨 일이에요? 이 새벽에. 할머니, 지금 당장 집을 나가셔야 해요. 빨리요. 진수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따라오세요. 진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1층까지 내려온 두 사람은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수 씨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지금 할머니 집에 괴한을 보냈어요. 뭐라고요? 정심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임이라니 자신에게 괴한을 보냈다고? CCTV로 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할머니 집으로 올라가는 걸요.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기 직전에 며느리분이 전화로 뭔가 지시하는 걸 들었어요. 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복도 CCTV 화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아파트 입구에 서 있던 이미란의 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그 순간 지난 5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아들 준호가 미란을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35세가 되도록 결혼 생각을 안 하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기뻐하던 그날.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미라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감이라는 생각에 정심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 우리 준호가 복이 많구나. 어머니가 더 좋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털어 강남은 아니지만 깔끔한 3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운영하던 한정식 집에서 3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미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졌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혼 후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첫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미라는 정심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준호는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란이 말이 맞아.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추세야.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해 설날, 미라는 아예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요. 전화로 들려오는 미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심 할머니는 우연히 미란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즐기는 미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설날 휴가 완전 꿀. 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아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작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암 투병 끝에 남편을 떠나보낸 정심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랑 같이 사세요. 미란의 제안은 고마웠습니다. 혼자 남겨진 게 막막했던 정심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반찬 너무 짜요. 건강에 안 좋아요. 어머니, TV 소리 너무 커요. 저희 방까지 들려요. 어머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미라는 정심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심지어 요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급기야는 정심 할머니가 30년간 운영하던 한정식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낡은 장사는 안 맞아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이 집은 내가. 어머니, 미란이 말이 맞아.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준호는 또다시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한정식 집은 남편의 병원비를 대고 준호의 대학 등록금을 낸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심 할머니는 그 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저희한테 옮으면 안 되거든요. 미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틀 동안 정심 할머니는 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물 한 잔, 죽 한 그릇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심 할머니는 우연히 준호와 미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게. 맨날 간섭하시고 우리 사생활도 없고 차라리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요양원도 있고 하니까. 그게 좋겠어. 어차피 어머니 재산도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실 수 있어. 요양원이라고? 정심 할머니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떨어져서 살아보는 게 어때?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도 알잖아. 세대 차이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엄마도 편하실 거야. 결국 정심 할머니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준호가 마련해준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그렇게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50만 원, 40만 원, 그리고 최근엔 30만 원까지. 그런 상황에서 정심 할머니에게 작은 위안이 된 건 경비원 김진수 씨였습니다. 진수 씨는 언제나 친절했습니다. 1층에 도착한 택배를 15층까지 손수 가져다 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다녀오세요. 진수 씨,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무뚝뚝한데 진수 씨는 참 착하네.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같아서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진수 씨는 정심 할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변화,
외로운 마음까지. 할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고마워, 진수 씨. 내가 있어서 위안이 돼. 한 달 전부터 미라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요양원? 난 아직 건강한데.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위험하잖아요.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하면 큰일이에요.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난 아직 괜찮아. 며칠 후, 미라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파시고 요양원으로 가시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집을 팔라고? 정심 할머니가 평생 모아서 산 그 집을 팔라고? 네.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비용도 나오고 남는 돈으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안 돼.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절대 못 팔아. 어머니, 내가 죽으면 너희한테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날 이후 미란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방문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생활비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진수 씨가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이상한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거 자주 가져다 주시나요? 응, 가끔 건강식품 같은 거 사다 주긴 하는데. 왜? 그냥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할머니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있나요? 가끔 청소해 준다고 오는데. 진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진수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에서 진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심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 씨, 정말 확실한 거예요? 우리 미란이가 괴한을? 네, 할머니.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진수 씨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경비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5층 복도 CCTV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미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지만 입모양을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수 씨는 급히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으로 조용히 올라가 복도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 다음 주 안에 처리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있을 거야. 요즘 밖에 잘 안 나가거든. 혼자 있을 때 들어가면 돼. 진수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고로 만들어.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야. 돈은 걱정 마. 일 끝나면 바로 줄게. 1천만 원 약속했잖아. 진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괴한을 고용하다니. 그래, 알았어. 그럼 3일 후 새벽에. 그때가 제일 조용하니까. 미라는 전화를 끊고 정심 할머니의 집 문을 한참 쳐다보다가 내려갔습니다. 진수 씨는 급히 경비실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진수 씨는 정심 할머니를 따로 만났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과 사이가 안 좋으세요? 응. 사실 요즘 좀 그래. 왜? 혹시 할머니가 가진 재산이 많으신가요? 재산이라. 집 한 채 있긴 한데. 왜 그런 걸 물어? 진수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요. 조심하시라고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며느리분이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거 가져다 주시면 조심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심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는 며칠 동안 CCTV를 더욱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2시 50분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CCTV를 피하려는 듯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15층으로 올라가 정심 할머니를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할머니를 깨운 거예요. 진수 씨의 설명을 듣고 정심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미란이가 그런 짓을? 네, 할머니. 그리고 아까 그 남자들이 할머니 집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럼 지금 내 집에. 네. 아마 할머니를 찾고 있을 거예요. 정심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진수 씨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계세요. 진수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15층에 괴한이 들어갔어요. 빨리 가보셔야 해요. 경찰 2명이 급히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수 씨와 정심 할머니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15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정심 할머니의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누구야? 손들어.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물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고함 소리. 잠시 후 경찰들이 2명의 남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잠깐만요. 오해예요. 하지만 그들의 주머니에서는 로프와 수면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건 그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2 남자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뒤져 있고 옷장도 열려 있었습니다. 뭘 찾은 거지?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 할머니를 찾은 것 같아요. 없으니까 당황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경찰 조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 남자들이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밝혀지겠죠. 정심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미란이가 이런 짓을 했다니. 할머니, 힘내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심 할머니시죠?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경찰서에 도착한 정심 할머니는 형사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잡힌 2 남자가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며느리분인 이미란 씨가 1천만 원을 주고 고용했다고 합니다. 역시 할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사고사로 위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네요. 정심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미란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그럼 이제 미란이를 체포하는 건가요? 네.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란을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만 준호는 어떻게 하지?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미란의 편을 들지는 않을까?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다며? 경찰이 우리 집에 왔었어. 응. 준호야, 사실. 정심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미란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하지만 그 남자들이 자백했어. 거짓말하는 거야. 미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준호야, 제발 정신 차려. 미란이는 엄마가 미란이를 싫어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뭐라고? 미란이가 말했어.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맨날 트집 잡는다고. 준호야, 그건. 이제 그만해, 엄마. 나 미란이 편이야. 엄마가 미란이한테 사과해. 사과? 그래, 사과. 미란이한테 누명 씌운 거 사과하라고. 준호야, 내가 정말.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난 미란이 편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다니. 며칠 후 이미란이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미란의 편이었습니다. 무고한 내 아내를 체포하다니. 이게 말이 돼? 준호는 경찰서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문에 미란이가 이렇게 됐어. 책임져. 정심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니. 진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준호 씨도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을 안들 어떻게 하겠어? 아들은 이미 미란이한테 완전히 넘어갔어. 할머니, 사실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뭔데? 이미란 씨에 대해서요. 진수 씨는 며칠 전부터 미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미란 씨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어요. 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요. 정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이 재혼이라고? 첫 번째 남편은 5년 전에 사망했어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네. 그리고 보험금 3억을 받았어요. 3억? 두 번째 남편은 3년 전에 사망했어요. 이번엔 추락사로. 추락사? 네. 등산하다가 떨어졌대요. 이번에도 보험금 5억을 받았어요. 정심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설마. 네. 모두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 준호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그래, 당장 가자. 경찰서에 이 자료를 제출하자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란의 이전 남편들 사건이 재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브레이크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추락사 현장에서는 밀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미란이 계획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미란을 연쇄살인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미란은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무고해요. 남편들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속속 나오자 미란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다 했어요. 돈 때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들은 모두 돈이 많았어요. 그 돈이 필요했어요. 그럼 박정심 할머니도 돈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가 가진 집과 재산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살해하려고 한 거예요? 맞아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피고인 이준호는 공범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네. 준호는 순진한 바보예요. 내가 다 속인 거예요. 정심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준호는 공범이 아니었다니. 재판 결과 미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미라는 정심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 차갑고 무서운 눈빛을 정심 할머니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가 정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미안해. 엄마 말을 믿지 않아서.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미란이한테 완전히 속았어. 일어나, 준호야. 엄마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심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신 차렸으니 됐어. 엄마, 나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직 젊잖아. 고마워, 엄마. 모자는 오랜만에 포옹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란은 정심 할머니를 죽이려던 것 외에도 다양한 사기를 쳤습니다. 6개월 전 미란은 준호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 친구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어. 무슨 투자인데? 부동산 개발 사업이래. 수익률이 엄청나. 정말? 그럼 해보자. 미란은 준호를 설득해서 정심 할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미란이 꾸며낸 거짓 투자였습니다. 2억 원은 고스란히 미란의 비밀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명절 때는 더 교묘한 사기를 쳤습니다. 추석을 맞아 정심 할머니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자고 했습니다. 미란아,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차례 지내자.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래도 전통은.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라는 그날 간단히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 미란과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차 사고가 났어. 뭐? 어디야?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근데 차가 망가져서 못 갈 것 같아. 정심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차 사고는 거짓이었습니다. 미란이 명절을 피하려고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자. 내가 도와주면 금방 끝날 거야. 어머니, 저 허리가 안 좋아서요. 그럼 조금만이라도. 어머니, 요즘은 김치 사 먹어요. 굳이 담글 필요 없어요. 결국 정심 할머니는 혼자 김장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면서도 백포기를 담갔습니다. 준호네 집에도 나눠주려고. 하지만 준호네 집에 김치를 갖다 주러 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호네 집 냉장고에 김치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 엄마. 미란이가 담근 거야. 미란이가? 응. 미란이가 혼자서 다 담갔어. 정성이 대단해. 하지만 정심 할머니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김치는 마트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포장지에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마트에서 김치를 사서 자기가 담근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준호야, 이거 마트에서 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 미란이가 며칠 밤을 새워 담갔다고 했어. 하지만 엄마, 미란이를 믿어줘. 미란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정심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미란에게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연쇄살인범 이미란, 시어머니 재산 노려, 며느리의 충격적 범행, 이전 남편들도 모두 살해,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 범죄.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기 TV에 나온 그 할머니 아니야? 맞아. 며느리한테 죽을 뻔한. 정심 할머니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을 믿기 힘들었고 5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마저 죽이려 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35세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계속 생각나고 힘들어.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속은 거야. 그래도 이제 그만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고마워, 엄마. 모자는 오랜만에 다시 포옹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겪을 고통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정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엄마, 내가 요리 배워도 될까? 그래, 배워라. 엄마처럼 식당을 하고 싶어? 식당을? 응. 엄마가 하시던 한정식 집처럼. 정심 할머니는 아들의 의지가 대견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모자는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아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멸치 육수를 먼저 내고. 응, 엄마. 그리고 된장은 좋은 걸로 써야 해. 맛이 달라. 알겠어. 준호는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함께 가고 하루 종일 요리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정시민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딴 식당이었습니다. 엄마, 이 식당 이름 마음에 들어? 정시민의 밥상? 좋은 이름이다. 엄마가 없었으면 이 식당도 없었어. 그래서 엄마 이름을 넣고 싶었어. 정심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수 씨도 왔고 정심 할머니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준호야, 축하해.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식당은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심 할머니와 준호의 정성스러운 음식 솜씨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은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 된장찌개, 엄마 손맛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심 할머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호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미란과의 상처를 식당 일로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수 씨는 경비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심 할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경찰 시험 준비하려고요. 경찰? 네. 할머니 사건을 해결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단하구나, 진수야. 할머니가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진수 씨는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준비했습니다.
정심 할머니도 진수 씨를 응원했습니다. 가끔 야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진수야, 이거 먹고 힘내서 공부해. 할머니, 감사합니다. 1년 후 진수 씨는 경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경찰 시험에 붙었어요. 정말? 축하해, 진수야. 진수 씨는 정심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그냥 평범한 경비원으로 살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내 노력이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진수 씨는 경찰이 된 후에도 종종 정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진수야, 넌? 저도 잘 지내요. 요즘 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사기 사건? 네. 할머니 사건 이후로 비슷한 사건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할머니처럼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심 할머니는 안타까웠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니.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글쎄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 네. 미리 조심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정심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경찰서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 강연을 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연을? 네.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 이야기는 창피한 이야기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심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해야 한다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래, 해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일주일 후 정심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심이라고 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죽을 뻔한 할머니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란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예쁘고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오기 싫어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죠. 정심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진수 씨라는 착한 경비원이 저를 구해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미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청중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의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특히 재산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요. 그리고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주변에 알리세요. 경찰이든 친구든 누구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정심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사실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요. 오늘 강연 듣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정심 할머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그날 이후 정심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매번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개별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며느리가 이상해요. 자꾸 집을 팔라고 하는데. 그럼 조심하세요. 절대 집을 팔면 안 돼요. 하지만 아들이 뭐라고 해도 안 돼요. 집은 할머니 명의로 두세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조르는데. 그럼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집은 할머니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아들 거니까 기다리라고.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면서 정심 할머니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심 할머니의 강연을 들은 한 할머니가 며느리의 사기를 사전에 막아낸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직접 정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박정심 할머니, 감사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정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강연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조사해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라고요. 5억이나. 세상에. 할머니 덕분에 막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할머니는 정심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정심 할머니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실제로 누군가를 구했다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심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강연을 정말 잘하신대. 며느리한테 당할 뻔했다가 이긴 할머니래. 강연 꼭 들어봐야 해.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강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0명, 100명, 150명. 나중에는 대형 강당을 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바빠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강연을 했고 상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 후 정심 할머니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책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정심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책을 낸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습니다. 해보죠. 3개월간의 집필 끝에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복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심 할머니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책은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담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재산을 노린 범죄,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마지막 장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언도 담았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10가지 방법, 가족 사기를 예방하는 법, 위험한 신호 알아차리기.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첫 주에 1만 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책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선물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읽어야 할 책이에요. 서점 사인회에는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가 저희의 영웅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구해졌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심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미란이를 집에 데려온 것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잖아. 괜찮아, 준호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 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일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엄마, 만약 그 일이 없었으면 난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다가 갔을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엄마가 정말 대단해. 대단하긴.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할 뿐이지. 모자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이제 72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찼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낮에는 강연을 하거나 상담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준호의 식당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정심 할머니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큐요? 네. 할머니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서요. 정심 할머니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을 내는 것도 큰 결심이었는데 이제는 TV에까지 나온다고 자신의 사생활이 더 공개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준호도 찬성했습니다. 엄마, 진수 씨 말이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엄마 이야기를 알아야 해. 결국 정심 할머니는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촬영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정심 할머니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촬영했습니다. 강연하는 모습,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집에서 쉬는 모습까지. 진수 씨와 준호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진수 씨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할머니는 끝까지 싸우셨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그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시니까요. 인터뷰 중 PD가 정심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미란 씨를 용서하셨어요? 정심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글쎄요.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아직도 미운가요? 미운 것보다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네. 미란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돈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정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미란이가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었겠죠. 손주도 보고. 정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미란이는 돈을 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고, 만약 미란 씨를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정심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싫었냐고, 돈이 그렇게 중요했냐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당일 정심 할머니는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준호와 진수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떨려? 응, 조금. 화면에 정심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연하는 모습,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하는 모습까지 3개월간의 촬영이 5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70대 할머니의 반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정심 할머니가 미란에게 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미란의 과거 범죄들도 자세히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한 수법들, 그리고 정심 할머니를 노린 계획까지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15%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큐멘터리로서는 매우 높은 시청률이었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 강연 들으러 가고 싶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보여드렸어요.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반성하게 되네요. 이런 범죄가 정말 많구나. 무섭네요. 소셜 미디어에서도 정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되었습니다. 해시태그 70대할머니 반격 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심 할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악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 시어머니가 뭐가 대단해? 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은 건가? 아들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도 뭔가 잘못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심 할머니는 이런 악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혹시 아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날 밤 정심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악플 보셨죠? 응.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 할머니가 구한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진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할머니 덕분에 구해졌다는 사람들의 메시지예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감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강연 듣고 며느리의 사기를 막았어요. 할머니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구했어요. 진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악플보다 감사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심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이미란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어머니께, 저 이미란입니다. 2년 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는 길었습니다. 미라는 교도소에서의 생활, 그리고 자신의 반성에 대해 썼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교도소에 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랬을까?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맨날 싸웠고 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돈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더군요. 교도소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줬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정말 후회합니다.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란 올림. 정심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심 같기도 하고 거짓 같기도 했습니다. 미란이 정말로 변한 걸까? 아니면 또다시 연기하는 걸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수야, 이거 봐. 정심 할머니는 진수 씨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진수 씨는 편지를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 용서해야 할까? 그건 할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엔 뭔데? 진심인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정심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미란이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란도 불쌍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일 테니까요. 일주일 후 정심 할머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란에게 답장을 쓰기로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란아, 내 편지 잘 받았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내가 변하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 아직도 내가 미워.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하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더구나. 그래서 나는 용서하려고 노력할게.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아직 할 수 없어.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너도 반성하렴. 진정으로.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교도소에서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박정심 올림.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정심 할머니는 후련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도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오하며 사는 건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강연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식당 일도 돕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심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정심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정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란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입니다. 어머니, 미란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던 눈빛이 아니라 온화하고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왔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들어와. 차나 한잔하자. 정심 할머니는 미란을 일으켰습니다.
미란의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미란은 어색해했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곳, 지금은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심 할머니는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둘은 한참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에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란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래.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어. 네. 미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어머니. 미란은 울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교도소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알았어.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악몽? 네. 제가 죽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나를 죽였냐고 물어봐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정심 할머니는 미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란은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란은 종종 정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미라는 청소를 도와주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그런 미란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계산적이고 차가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란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진수 씨가 정심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직접 봤어요. 미란이가? 네. 어르신들 식사 보조하고 말벗도 해드리더라고요. 그래. 네. 진심으로 봉사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정심 할머니는 놀라웠습니다. 미란이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미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한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예요. 그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저 미란 씨와 결혼하려고 해요. 정심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결혼? 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엔 진짜 사랑이에요. 미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과거를 알아? 네, 다 말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그래도 괜찮대?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하지만 미란 씨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미란 씨를 사랑해요. 정심 할머니는 민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아. 축복해 줄게. 어머니. 미란은 정심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번엔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알았지? 네, 꼭 그럴게요. 몇 달 후 미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죽을 뻔한 그 할머니야? 맞아. 근데 결혼식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시네.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정심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란이 정심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이번엔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마라.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어머니. 왜?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심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란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용서한다. 어머니.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랜 갈등과 증오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미란이 결혼식에 다녀왔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나도 기뻤다. 미란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나도 변했고 미란이도 변했다. 예전에 나는 며느리에게 죽을 뻔한 불쌍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강한 할머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성장시켰다.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었다. 앞으로도 강연을 계속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그게 내 사명이니까. 준호는 이제 훌륭한 식당 주인이 되었다. 진수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었다. 미란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모두가 행복해졌다. 나도 행복하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나에게 감사한다.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감사한다. 잘 자, 세상.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정심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며 다음 날 아침 정심 할머니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정심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다음 주 강연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꼭 갈게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심 할머니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준호의 식당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메뉴를 맛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준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엄마 왔어? 응. 새 메뉴가 뭔데? 엄마가 예전에 해주시던 갈비찜이에요. 제 방식으로 변형해 봤어요. 그래. 어디 맛 좀 보자. 준호가 갈비찜을 가져왔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다. 엄마보다 낫네. 정말요? 과찬이에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손님들이 좋아하겠다. 준호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칭찬만큼 기쁜 게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심 할머니는 흐뭇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진수 씨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진수야, 왔구나. 밥 먹었어? 아직이에요. 그럼 앉아. 준호야, 진수 밥 좀 차려줘. 네, 엄마. 진수 씨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할머니 사건 이후로 유사범죄가 많이 줄었대요. 정말? 네. 할머니의 강연과 책 덕분에 어르신들이 조심하게 됐대요. 그래서 사기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정심 할머니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니. 그리고 할머니, 경찰청에서 감사패를 드린대요. 감사패? 네.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요. 나한테? 네.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어요. 정심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경찰청 감사패를 받다니. 일주일 후 경찰청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준호와 진수 씨도 함께였습니다. 시상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박정심 할머니,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로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정심 할머니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감사패였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그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보며 감격한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저 제 경험을 나눴을 뿐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강연을 하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정심 할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혼자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의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있어요. 그날 저녁 정심 할머니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심 할머니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경찰청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73세의 나이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더 많은 강연을 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미란아, 고마워. 내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일이 오히려 나를 살렸어. 역설적이지? 하지만 사실이야. 내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 그래서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준호야, 너도 고마워. 내가 미란이를 데려온 게 결국 나를 깨웠어. 진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모두에게 감사해.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해.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73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한 나에게. 내일도 또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그게 내 삶이니까. 잘 자, 세상. 내일 또 만나자. 정심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됐어. 그렇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심아. 정말 잘했어. 정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될 행복한 날들을 기대하며 70대 할머니의 반격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재산을 노린 범죄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경계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정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세의 나이에 며느리에게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운 한 할머니의 용기. 그리고 20살 청년 진수의 따뜻한 마음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혼자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처럼 우리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